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간의 성생활 투 프로이트 이해와 감상. 이 책은 저자가 1915년에서 17년에 겨울학기에 의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한 전신 분석학 개론을 조직적으로 충실히 기록한 것이다. 1880년대 히스테리의 치료를 연구하면서부터 점차 정신분석 방법과 이론을 창시 발전시켜온 프로이트는 이 강의에서 그때까지의 정신분석학 성과를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형식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1917년까지 주요 논문으로 발표된 프로이트의 연구는 모두 이 속에 농축되어 있다. 강의 테마에 배열에도 상당한 배려를 하여 일반 독자가 자연히 분석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가장 일상적인 경험과 현상인 실착행위와 꿈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설명한 것이 제1부와 제2부이고 제3부에서는 먼저 일반 신경정학이라는 제명으로 신경정의 연구 이에 관한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밝히고 신경정의 연구 이에 관한 정신분석학의 방법과 이론은 18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역사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바 프로이트 자신의 연구도 역시 188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히스테리 및 기타 신경증에 관한 임상학적 관찰과 정신분석 요법의 창시를 통해 무의식, 억압, 저항, 감정 전이, 심적 외상 등의 이론 개념이나 신경증의 병인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그의 견해를 일상생활의 실착 행위와 꿈의 연구에 적용시킨 제1기에 이어 1900년부터 1910년, 20년에 걸쳐 성본능, 소화성욕적 리비도의 발달, 고착, 태행 및 그 병인론적 의 연구가 진행되어 전신분석학적인 신경적 이론이 어느 정도 완성된 제2기 그리고 융이나 아들러와 의 논쟁을 계기로 한 전체적인 퍼스널리티의 구조의 연구, 특히 자아 구조의 이론과 그때까지의 자기 보존 본능과 성 본능의 대립설부터 생의 본능과 사회 본능의 대립을 기초로 한 본능론의 발전 등을 탄생시킨 제3기 1910, 20, 25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제2기까지의 프로이트의 입장 각 주요 논문을 총괄한 것으로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같은 주제의 저작을 요약한 강의이다. 제3부는 당시 프로이트의 신경증 이론과 치료방법의 총괄이다. 즉 프로이트는 모든 신경증 증상에는 해석 가능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심적 외상의 고정과 무의식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여기에서 억압이 작용하여 무의식적인 성적 원망과 억압의 타협 형성이 증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환자 자신의 의식적으로는 이와 같은 심적 외상이나 충동과 억압을 갈등도 해리하고 만다. 정신분석 요법은 자유연상법이라는 조작에 의해 이 억압점을 자유연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이 저항의 배제를 통해 억압을 해결하며 무의식화된 병인적인 성적 충동의 고정과 억압 사이의 갈등을 의식화하여 해결한다. 그런데 이 병인적인 심적 외상으로서의 고정과 억압은 환자 유아기의 성적 발달, 리비도의 발달과 성적 편성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즉 신경증의 발병은 이와 같은 리비도 고정점으로 향하는 리비도의 무의식적인 태행과 억압, 그 역동적 갈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석 요법은 감정 전이 현상을 통해 태행적인 리비도와 억압적인 역동적인 갈등을 분석 의사와의 대인관계 중에 재현하고 언어적으로 상기시키며 함으로써 유아적인 고정과
억압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논술한다. 일반적으로 이 책은 정신분석학을 프로이트 자신이 조직적으로 강의한 대표적인 고정인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이나 프로이트 자신이 이 책의 입장을 극복하면서 발전시키면서 현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책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고전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책을 프로이트의 궁극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거나 제명 그대로 현대 정신분석학의 입문서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프로이트 자신에 의한 이상과 같은 총괄적인 총론의 시도는 정신분석학 입문이나 정신분석학 개론에서 더욱 보충 발전되고 있다. 프로이트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의식의 심리학에 대항해서 무의식의 심리학을 새로이 발전시켰다. 자유연상법이란 특유의 방법으로 정신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여 새로운 성격 이론과 심리 치료법을 만들어냈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의 또 다른 국면을 체계화시켰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론 체계의 기본 개념의 하나인 리버더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에너지 역동 체계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여기 작용되고 있는 에너지를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었다. 생의 본능은 에로스라 하여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랑을 하게 하는 본능으로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종족을 유지 번창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죽음의 본능으로서 생물체가 무생물체로 환원하려는 본능이다. 이 때문에 생명은 결국 삼일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를 파괴하고 처벌하며 타인이나 환경을 파괴시키고자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행동이 있게 마련이라고 본다. 리비도 생의 본능인 에로스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한다. 한 개인 속에 저장된 이 리비도의 분량은 일정한 양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것을 무한정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의 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버리면 다른 쪽으로 유출시키려고 해도 저장량이 없으므로 자연히 결함이 생기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에너지는 정신적인 힘이지 핵물학적인 것이 아니며 더구나 물리화학적인 힘은 더욱 아니다. 이 에너지는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서 표출되지만 특히 성활동에서 많이 표출되는 것이 연구되었고 또 그 표출 양상이 전형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리비도의 중요 부분을 성적 힘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이란 말의 뜻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활동에서 쾌락 추구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를 성적이라고 보았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 양성의 결합과 교섭을 말하는 것이다. 이 후자 역시 궁극적으로 쾌락 추구적인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리비도는 출생 시부터 나타나 어린이의 행동과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물론 이 리비도는 역동적이면서 항존하고 있으며 그 작용은 습성화되는 것으로 본다. 이 리비도가 자기 자신의 내부로 지향하여 행동화될 때 그런 행동을 자기애라고 하며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향해 리비도가 늘 작용될 때 이를 대상애라고 하며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흐르면 이를 내향성이라고 한다. 유아 시절을 향했던 애정 대상을 계속 리비도가 부착되어 있어 성장 후에도 그런 대상애를 그대로 계속 나타낼 때 이를 고착이라고 하고 또 과거에 지향했던 대상으로 다시금 되돌아가 대상애를 나타낼 때 이를 태행이라고 하고 또 이런 에너지가 제약 억제당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말한다면 이타적으로 다른 대상을 향해 이 에너지를 발산시킬 때 이를 성화라고 말한다.